아이고 또 베리 우네. 울어 또 베리 울어. 아무 표시도 없잖아. 이거 오동작인가? 아이고 이놈은 릴레이도 멀쩡한데 오동작인가 보다. 오늘도 지금 도대체 몇 번 오동작 하는 거야. 빼놓으니까 단선 들어온다. 할 수 없지만 이거 빼놔야지. 도통시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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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아 15번 빼놓은 데가 단선되네. 15번 회로가 단선.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 현장에서 소방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오늘 소방관리 얘기하느냐. 소방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기기사들이 소방관리를 거의 겸직합니다. 겸직하거나 업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소방관리가 여러분들이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제일 골치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 현장에서 또 전기기사를 취득 못 하시는 분들은 쉽게 소방관리로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소방자격증, 소방관리자라 그러죠. 그런 거는 강습교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야, 이러니까 내가 소방관리를 따서 소방관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니까 막 불났다 뭐 했다 하니까 쇠고랑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소방 일은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자 좀 하시죠. 자격증 선임하시죠. 하면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방을 잘 모르시면 겁나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특급 시설부터 1급 시설, 2급 시설 전부 안전관리자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은 또 2급 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방관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경조기 나가고 감지기가 오동작 하잖아요. 그러면 감지기를 어떻게 떼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놈의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로를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해. 내가 소방관리자로 가고 싶은데 어떠한 소방들이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으로 가는 거 있죠. 자격. 자격으로 가는 선임을 해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선임을 일단 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특급 대상물이 있잖아요. 특급 1급, 2급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근무하는데 특급하고 1급 대상물은 이제 직원들도 많잖아요.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만 고민할 거 아니고 책임자도 있고 소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2급 대상물인 경우에는 관계자도 없고 자기 혼자일 수도 있고 야 미칠 수도 있어요. 막 혼자 근무하고 하면 미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급이든 1급이든 2급이든 관계없이 내가 또 수신반이 또 있어요. 수신반.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수신반, 화재 수신반이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화재 수신반을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면 경종도 안 나가고 비상 방송도 안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신반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수신반이 달린단 말이에요. 수신반이 달리는데 어떤 수신반이 달리냐면 R형, 요걸 보통 GR형 가스경보기하고 같이 달리면 GR형이라 그래요. R형이 있고 P형이 있습니다. P형. R형은 이거 중계기 방식이에요. 중계기 방식이고, P형은 이거는 그냥 회로 방식입니다. 회로 방식이에요. R형은 중계기 다음에 회로죠. 회로. 그 다음에 감지기예요. 감지기. 그 다음에 감지기예요. 감지기.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감지기로 신호 주죠. 감지기에서 회로를 타서 중계기로 가고 중계기에서 수신반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화재가 발생되면은 감지기가 감지하고
회로를 타가지고 수신반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령에는 중계기가 하나 더 달려있는 것은 많은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가 뭘까요? 소화전수입니다. 소화전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전이 막 100개 넘어가면은 한 회로가 한 소화전에 달려있거든요. 구역. 소화전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요 구역을 우리가 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소화전 수량이다. 소화전 수량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구역을 나누는 것은. 왜냐하면 소화전은 25m마다 전부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소화전에 감지기 중단장 소화전으로 전부 회로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소화전이 한 구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소화전 수량이 R형 중계기 방식은 소화전 수량이 많은 거죠. 꼭 소화전 수량만 많아서 뭐 R형을 달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R형도 달고 P형도 달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R형, P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R형이든 P형이든 조작하고 보는데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익히면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소방 관리를 하는데 이게 수신반이 울고, 야, 이거 감지기를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힘든 거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수신반. 여기서 수신반이 하나만 달랑 달려 있나? 이거 플러스 속보설비가 달려 있나? 속보설비는 뭐 1급, 2급 관계없습니다. 속보설비는 아주 중요 건물. 뭐 이런 어떤데 병원 같은 데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노약자 시설, 뭐 중중중중중중에서 소방대가 바로 출동해야 되는 곳, 바로 출동돼야 되는 것은 속보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보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는 소방서로 119 신고를 이게 자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감지기가 오동작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수신반을 끄면 이거 오동작이 난다 뭐 하거나 껐다 그러면 그대로 최고랑 사는 겁니다. 왜? 오동작이 나든 뭐 하든 무작정 소방서로 신고가 가야 되고 소방서는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신반을 꺼버렸다. 임시 꺼서 오동작 났는데 진짜 불이었어. 진짜 불. 오동작인데 진짜 불만 아니면 관계없죠. 진짜 불이었는데 미적미적해서 나중에 신고돼가지고 소방서가 출동을 했는데 알아버렸어. 야, 바로 아니 속보설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화재 나서 신고가 돼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화재 난 시간하고 이게 차이가 나버렸다. 그러면 속보설비로 자동 신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동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은 출동 지연 또는 방해죄를 적용해서 여기 책임자들을 책임을 물어요. 법적으로. 뭐 구속될 수도 있겠죠. 자, 속보설비가 달린 곳이 있고, 또 속보설비가 안 달린 수신반만 달랑 달려 있습니다. 예. 속보설비가 달려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재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무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보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의무 대상이니까 뭐예요? 화재가 나면 속보설비가 혹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속보설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보설비만 속보설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속보설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속보설비가 설치되는데 사람이 근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해주고 소방서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근무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수신반만 달랑 있는 데는 이건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다. 의무 대상은 아니다.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재가 나면 거의 다 속보설비가 없습니다. 내가 속보설비가 없어. 속보설비가 없어. 내가 속보설비가 없는 곳이에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경종이 울린다 그러면 뛰어가서 그 지역에 가서 화재가 나는지 확인하고 119로 연기가 난다 하면 119로 신고해. 여기 연기가 납니다. 뛰어가고 뭐 하다 보면 5분 10분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때 신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신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다. 그래 신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소방서 신고하시면 돼요. 가보니까 불이 없어. 아 씨발 이거 어느 감지기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이 핵심 포인트는 속보설비 없는 거. 속보설비는 이미 출동한 이후에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걸 뭐 알아서 하시고, 속보설비가 없는 곳에서는 R형이든 G형이든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빌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빌딩. 층은 여러 개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신반 여기에 있어요. 수신반. 화재 수신반이 있고, 여기에 소화전이 있고, 여기 소화전. 화재 경계구역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1층이라 그럴까요? 1층. 여기를 1F, 2F, 3F. 그러면 경계구역은 어떻게 붙냐면 1FA가 붙고 1FB가 붙고 2FA가 붙고 2FB가 붙고 3FA가 붙고 3FB가 붙고, 보통 이렇게 번호를 먹여갑니다. 수신반에 울렸는데 여기 보니까 EFA가 표시가 됩니다. R형이든 P형이든 불로 표시되든 화면으로 표시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뛰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뛰어갔어. 이제 여기 뛰어갔잖아요.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뛰어갔어. 뛰어가면 이제 여기가 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요 구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무실 있죠.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문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터키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일반 건물은 마스터키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근무자가 다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건물에 복도가 있고,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고, 감지기들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여기 복도에 연기 감지기도 하나 해볼까요? 복도에 연기 감지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소화전이 만약 요 소화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수신반에서 여기 수신반이잖아요. 여기 이 수신반에서 어떻게 회로가 구성됐습니까? 이렇게 구성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쭉 그 다음에 요것이 여기에서 종단 저항이 요게 종단 저항이라는 겁니다. 종단 저항이 구성됐다. 이걸 이제 두 가닥인데 제가 한 가닥만 그렸어요. 일단 한 가닥만 그렸습니다. 자, 문제는 감지기가 동작을 했는데 뛰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라. 바로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이거를 이렇게 제거시켜 감지기를 떼버리면 되죠. 예, 감지기를 떼버려. 감지기 떼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오동장난 감지기 찾았잖아요.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뭐 빨갛게 표시난 게 없어. 내 실력으로는 뭐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단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떼버리는 거예요. 요 선로를 임시 떼는 겁니다. 못 잡으니까. 그러면은 EFA는 임시 여러분들이 선로를 떼서 죽여놔야 돼요. 왜? 여기 회로에 어디에 울리는지 못 잡으면 계속 수신반이 동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천상만상 다른 데도 못 올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 찾아서 이 회로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드라에서 또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이론으로만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떼버려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지. 감지기를 못 찾았을 때는 회로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R형인 때는 중계기 선을
막 빼버리는 거야. 어느 거 뺄지 몰라. 그러면 다 빼버려. 중계기선을 몽땅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 빼보니까 탁 죽더라.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중계기 자체를 빼도 되지. 그러나 그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중계기선을 빼고 P형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요 선로를 빼는 겁니다. R형인 경우에는 여기에 중계기가 이렇게 중계기가 달려있죠. 중계기가 달려있으니까 중계기의 선을 빼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제 이 구역을 떼는 방법이 있고 못 잡았으니까 자, 두 번째는 근데 감지기 아까 찾았잖아요. 찾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난 구역이 아까 EFA라는 구역인데 수신반, 화재 수신반이에요. 수신반. 이제 감지기들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그릴게요. 세 개만. 자, 수신반에서는 24V가 나갑니다. 24V가 나가는데 플러스가 어떻게 가냐면 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소화전 말단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가 딱 해서 쭉 이것도 뭐 보기 좋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로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요게 이렇게 이어졌죠. 이렇게. 만약 감지기가 있으면 선로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로는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이렇게 지금 서로 꽂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서로 꽂혀 있습니다. 쇠에 이렇게 꽂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쇠에 꽂혀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라. 그리고 여기 수신반에 출발할 때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릴레이라는 릴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요 끝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종단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릴레이의 저항은 1.5kΩ, 종단 저항은 10kΩ짜리가 붙어 있어요. 대충. 오늘 그 계산까지 막 하에 가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오늘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종단 저항은 여러분들의 종단 저항은 이 회로를 도통 시험을 해요. 여기서 도통 시험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킹을 합니다. 도통 시험을 딱 누르면 어떻게 구성되냐? 요 회로가 도통이 되고 있는지 누르면 이렇게 회로가 구성돼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옵니다. 요 종단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종단 저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면 회로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전압이 3V 정도 뜹니다. 평상시도 3V 떠요. 평상시. 여기가 24V니까 3V가 여기가 3V가 뜨고 여기는 몇 볼트가 뜨냐면 24V 빼기 3V예요. 그러니까 21V에서 20V 사이가 뜹니다. 요 사이가 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단 저항에는 21V부터 20V가 떠요. 정상적인 회로에서 여기는 3V가 뜹니다. 자, 오늘은 계산하는 걸 안 하고 그냥 24V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합성장 하고 전압 분배 법칙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 필요가 없어. 24V니까 릴레이가 3V 뜬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이 3V, 3.1V 이렇게 뜹니다. 4V가 뜰 수도 있어요.
요 릴레이가 접점이 붙는 전압이 있죠. 릴레이가 접점을 어떻게 붙이냐면 요렇게 붙어요. 릴레이가 이 릴레이 사이에 단자 전압이 걸려야만 접점이 붙는단 말입니다. 접점이 붙는데 릴레이의 동작 전압은 얘가 DC 24V짜리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동작을 해버리냐면 14V에서 그냥 뭐 24V는 뭐 기본이니까 24V죠. 14V 이상이면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릴레이가 붙어. 12V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되니까. 지금은 릴레이가 3V예요. 종단저항이 10kg짜리가 붙어 있으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20V, 21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지기가 동작했어. 여기에 감지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동작을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회로 구성이 돼요. 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감지기가 회로 구성하면 이거 뭐 0ohm이냐? 아니지. 이건 전자적 쇼트예요. 그러니까 약 300에서 500ohm 정도 걸립니다. 300에서 500ohm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이 있고 이제 여기는 1.5kg라.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걸려버리냐. 여기에 만약 500ohm이 걸렸다. 여기에 500ohm이 걸렸다 하면 계산은 제가 안 하겠지만 24V 곱하기 1500 이게 1.5kΩ이잖아요. 1500에 이 1500에다가 1500 플러스 50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5kg에 걸리는 전압이 나와요. 그때 쇼트가 500ohm에서 걸렸다. 500ohm에서 걸렸다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뜨냐면 18V가 뜨는 겁니다. 18V가 뜨면은 화재 수신반 동작하죠. 그러면 18V니까 여기에 이 종단저항에는 얼마예요? 24 빼기 18 하니까 4V가 뜨는 거예요. 이때 감지기가 올 때 여기 종단저항 끝에 봐서 찍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찍어보면 4V가 걸리는 겁니다. 4V가. 빵볼트가 아니고 4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8V니까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지기를 떼주면 좋겠잖아요. 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이게 표시도 없고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느 걸 떼야 되는 겁니까? 회로 전체를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로 전체를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회로 전체는 뭐 이 끝이 아니고 출발점 요게 수신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로 가는 선로 자체를 다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압은 부분 나왔어. 그러면 왜 오동작은 생기느냐? 오동작은 화재 수신반이 울려서 감지기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불로 빨갛게 나와서 오동작이 생길 수가 있지만 습기가 나옵니다. 습기. 이런데 막 습기가 붙어요. 습기. 여기 전자 기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붙어요. 습기가 붙다 보면 만약에 이건 500ohm이었는데 이게 1000ohm이 된 거예요. 1000ohm. 이제 왜냐면 0ohm에서 점점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좋아졌을 땐 0ohm인데 점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0ohm이라는 것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제 1000ohm이 발생되면은 여기에 전압은 24 곱하기 1500에다가 1500 플러스 1000이 됩니다. 24 곱하기 1500에다가 2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이 14.4V가 됩니다. 그러면 릴레이에 또 걸리는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1000ohm이 걸려버렸으면은 이게 14.4V가 되는 거예요. 울려버리는 거예요. 14.4V 되면 릴레이가 또
붙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화재 수신반 경보가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습기. 습기로 나갔지 않습니까? 습기는 금방 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요즘 막 비가 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습한 데 있잖아요. 그럼 습기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서 붙어버릴 때는 바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울려. 그럴 때는 뭐 20V가 막 걸릴 수도 있겠죠. 최대로 걸려야 종단 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걸려도 여기 또한 24V가 걸리는 게 아니고 20V입니다. 최대로 걸려도. 종단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동작이 난다는 것은 습기 때문에 오동작 나는 걸 알았죠. 그런데 오동작이 났을 때는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안 되는 거야. 가보면 표시가 안 돼서 그냥 스스로 빨갛게는 확실하게 자기가 동작됐다 했을 때 표시가 되는데, 오동작 났을 땐 표시 안 나면서 경종이 울려버리거든요. 경종이 울려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다 떼봐야 되는 거예요. 다 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력이 있으면 어디서 여기 종단저항에 테스트하기를 딱 대고 찍어보니까 지금 습기가 있어서 붙었을 때 얼마 나와버립니까? 습기가 있어서 나올 때 여기 막 10V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14V가 나왔으면 여기가 1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지기를 하나하나 떼가면서 20V나 18V 막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떼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떼면 조금 더 올라가고, 한 개 떼면 조금 더 올라가고, 한 개 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단 저항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론으로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올라간 것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감지기를 다 떼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아니고 비화재로 지금 습기로 인해서 붙었으니까 이 빨갛게 표시가 안 된다 이거지.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면 좋죠. 안 되어 있을 때 비화재 경보가 울려버리면 이걸 떼내야 된다 이거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순간적으로 했다가 소거되는 경우도 있어. 누가 거기서 막 담배 피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열이 확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가보면 그때는 아예 소거돼서 없어. 또 여기도 없어요. 수십만 해도 다시 사라져. 이럴 때는 관계가 없어요. 수십만 해도 사라졌을 때는 관계가 없어.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종단장을 이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단장. 여기 종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단장을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어요. 도통시험은 안 되는 거예요. 종단장이 없으면 도통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도통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종단장이 없어도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면 그냥 관계없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통시험은 단선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단선 테스트인데 여기에 이게 선이 빠져버렸다. 이 선이 빠져버렸다. 종단장이 없으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수신반에 단선 났다고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빠져버렸다. 여기가 빠졌을 땐 그러면 뭐 무용지물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빠졌어. 그러면 이 감지기, 이 1번, 2번 감지기까지 만약 연결되어 있다면 감지기 2개는 연결이 되고, 나머지 뒤 하단부에 10개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회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회로 구성이 안 되는 거야. 이 하단부에 감지기가 많이 달려 있어도. 종단장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압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릴레이 전압 수신반이 24V면 종단장이 24V 나오는 게 아니고, 얘기했죠? 3V에서 4V, 즉 20V, 18V도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전기기술도 없고 뭐 자격증만 있고 가서 뭘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점을 못 찾는 거죠. 지점을. 뭐 좋은 떡이든 뭐든 뭐 먹을 줄 모르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데 어떤 호실에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점검되는데 그 호실이 점검 안 돼서 지금 이놈의 호실에서 울린 것 같아. 근데 오피스나 아파트는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소방서와도 열기가 쉽지 않아요. 화재가 나면 열 수 있어요. 화재가 안 나서 만약 문을 뜯어버린다 하면 다 책임 배상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면 그것도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뭐 마스터키 규정이 없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마스터키로 막 푹푹 호텔이든 막 열어버리잖아요. 숙박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루 동안 자기 집이잖아요. 거기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버렸다.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스터키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승인된 곳, 호텔 같은 데는 본인이 빠져나왔을 때 청소원들이 들어가서 청소하게 된다. 승인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못 들어가는 거고 따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때는 마스터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피스텔에 들어간 아파트, 개인주택은 마스터키 자체가 이게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서가 누구가 승인이 안 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마스터키가 있어도 사실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이 의심스럽지만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이 집 때문에 회로를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쪽 라인, 소화전 라인에서 그쪽 화재 구역은 선을 빼놔서 다른 데는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행위를 했을 때 점검을 하거나 뭘 하면 전부 일지의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언제 점검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소방 점검 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아 TV에서 이제 점검하는 문서 부분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